이런 것도 이혼이 되나요? 예, 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랑의 석정욱 변호사. 지효석 변호사입니다. 저번에 이제 기책사유 민법 제840조 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관해서 이제 저희가 살펴봤는데, 그거 다음으로 가장 많은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는 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볼 거죠. 예, 맞습니다. 1호부터 5호까지는 개별적인 사유들을 두고 6호로서 추상적인 사유를 둠으로써 1호부터 5호까지의 사유들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대법원은 부부 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이 되고 혼인관계를 계속 강요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될 경우라고 해서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사유라든지 성격 차이, 낭비벽이라던가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의 경우에도 이 케이스에 해당이 됩니다. 경제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다툼이 지속이 되고 그러한 다툼의 골이 굉장히 깊어져서 혼인관계를 이어나가는 게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 이혼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섹스리스라고 하죠. 이 성관계를 거부하는 것에 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고, 성관계를 거부하는 것 역시도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해서 이혼 사유에 해당되게 되고요. 특이한 성적 취향을 가지고 계신 분들,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이 이혼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궁적출 수술로 인해서 네. 임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이혼 사유가 된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과거의 판례인데 현재에도 이런 판례가 나오고 있나요? 현대 사회에 들어와서 이러한 똑같은 사유로 인해서 이혼을 청구한다면은 조금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생식 기능에 대해서 속인 거죠. 무정자증이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치 생식 능력이 있는 것처럼 속이고 결혼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임신이 안 돼서 병원을 찾고 진료를 받아보니까 무정자증이었던 거예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혼인이 파탄된 경우도 있었거든요. 이러한 생식 기능적인 부분들 때문에 이런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정이 돼서 이혼이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발기부전으로 인해서 삽입이 불가능한 경우, 이 경우에는 부부가 상호간의 노력을 하면은 네. 치유가 될 네네. 가능성이 있다고 봐서 이 경우에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본 판례도 있습니다. 정신적인 건강 상태로 인해서 이혼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배우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고통이 된다고 봐서 이혼을 인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돼야지 이런 사유가 인정되나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부가 상호간의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 개선이 가능한지 여부가 상당히 좀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조울증이나 우울증으로 인해서 이혼을 인정했던 경우에는 일상생활 자체가 굉장히 불가능한 정도였고, 배우자의 의무로서 배우자를 간호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고통이 되는 경우였습니다. 정신질환이라고 하는 것이 모두가 다 일률적으로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정도와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혼에 있어서 굉장히 좀 유명한 판례인데요. 20년 동안 별거를 진행을 하고 부부가 상호 간에 서로 다른 이성과 동거를 하고 있었는데요. 각자가? 예, 맞습니다. 네네. 이 경우에도 부정한 행위로 보기보다는 기타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봐서 이혼을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의 경우에는 혼인을 하기 이전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던 경우에는 이혼 사유로 볼 수는 없다. 저희가 알아보고 있는 기타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혼인 전에 혼 외 자녀를 출산했다, 뭐 이런 경우에도 그러면 이혼이 인정되지는 않나요? 말씀하신 경우에는 사기나 강박 혹은 기타 사정을 이유로 해서 혼인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약혼 단계에 있어서의 부정한 행위는 혼외자가 존재하는 것과는 조금은 구별된 사유로 본 것 같고, 혼인관계를 해소시킬 정도의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이 법원의 태도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일 텐데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인정이 되질 않습니다. 부정한 행위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혼인관계를 계속해 나가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유책 배우자보다는 유책 배우자의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겠다는 취지에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법원의 태도인데, 경우에 따라서 유책 배우자와 그리고 그 상간자가 잘 되는 꼴을 도저히 보지 못하겠다, 오로지 보복적인 심리에서 네. 이혼을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네. 예외적으로 기타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고 봐서 이혼 사유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지난 편에 이어서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대해서 지호섭 변호사님과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 일반인 분들이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라든지 정확한 법리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혼을 주저하게 되는 사유로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 가지고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보실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계기가 마련이 됐다라고 한다면 이혼 전문 변호사님들을 찾아서 상담을 좀 받아보시는 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지호섭 변호사님 오늘 어떠셨나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고 함은 다소 모호하고 추상적인 개념이어서 법을 잘 모르시는 일반 분들이 판단을 하시기 조금은 어려운 개념입니다. 전문가에게 한번 자문을 구하시고 이혼이 가능한지 여부를 한번 판단해 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지호섭 변호사님과 이혼 기척사유에 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저희가 드린 정보가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변호사랑의 석종욱 변호사, 지효섭 변호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